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시죠. 김나은 아나운서. 네, 오늘 저는 국회의원회관에 나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그래도 이곳 국회만큼은 국감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했던 곳 중 한 곳이 바로 문체위입니다. 문체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좀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셨습니다. 지금 네, 국정감사 중에 인터뷰는 그쵸. 처음입니다. 네. 또 국정감사 하다가 또 지금 네, 지금 와주신 나온 겁니다. 거잖아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체위에서 제가 앞서서 좀 소개를 드릴 때도 시작부터 굉장히 좀 신경전이 치열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문체위 국정감사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좀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만에 정회했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도 이제 증인 채택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면 이제 예. 정회를 하게 되곤 했는데요.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의 스승의 부인이신 문경란 씨를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따님이 관련된 스페셜 코리아,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단체 국고 지원이 너무 많이 됐는데 여기 사유화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이게 팽팽하게 맞설 때마다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오후에는 다시 또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네.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네, 지금 거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문체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현안은 뭔가요? 지금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 산업들입니다. 가령 게임, 그다음에 뭐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뭐 한류, 그다음에 이제 관광. 어떻게 하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거냐. 예. 또 이 스포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오늘 좀 하고 있는 게 문화재청.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민생 현안들인데 예. 이 문제들을 차분하게 진행하다가도 이제 조국 문제만 나오면 이제 또 그러니까요. 와장창 깨지고 그랬죠. 사실은 국민의 실생하고 관련된 민생 현안들을 더 깊숙이 따지는 것이 국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도 그렇고요. 국정에서 다뤄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것들이 조국 이슈로 귀결되고 네. 있어요. 냉정하게 보시기에 현재 국정감사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실은 되게 질의 현안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오는데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일종의 전략, 국감 전략이 조국 장관 이슈를 좀 더 키워서 이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보니까 예. 민생 국감이 되어야 할 국감이 되게 이제 정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국감만큼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주고 특히 경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있는 국정감사잖아요. 네. 좀 더 제대로 된 현안 더 많이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서초동에서 지난 주말에 또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집회 모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네. 많은 인원들이 모이면서 내세웠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외친 목소리도 그것도 민심이고 또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목소리도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쪽에 더 많이 왔냐 이런 논쟁은 참 유치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 광장에서 터져나온 저 민심을 어떻게 제도권에서 잘 받아서 여야 합의로 잘 정리할 거냐.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이 쏟아져야지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 저것은 폄하하고 한쪽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민심만 민심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 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검찰이 조속하게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면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에 이제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에 대해서 관제 집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한국당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예. 비판해 놓은 거가 너무 황당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관제 데모라고 할 때는 보통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공무원을 동원한 집회들 예. 이런 걸 관제 데모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뭐 공무원들을 동원했거나 관변 단체를 동원한 것도 아닌데 그걸 관제 데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정이 잘못됐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마 그 말의 속마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집회를 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인 것 같은데 예. 저희 당은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안 나갔고요. 당원들에게 그 집회를 가라는 문자 메시지 하나조차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중에 일부는 왜 문자 메시지 안 보내주시냐, 그 집회하는 거 몰랐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서초동 집회는 정말로 순수하게 자발적인 시민들의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터져나온 집회였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라고 해서 그것을 관제 데모로 폄하하면 거기 참석한 많은 시민들이 자기는 누가 동원해서 나온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더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외로 이런 현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 여의도 정치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언제까지 시민들을 광장에서 목소리를 외치게 하겠습니까? 물론 예. 직접 민주주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터져 나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러면 저 광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 국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저런 사회적 갈등을 국회 안에 녹여서 대화와 타협으로 결과물을 내몰아서 정리하는 것. 그 우리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소속히 지금 여야가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변화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안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들은 계속 광장에 나가서 압박을 가하려는 욕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정치권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일정 부분 입법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좀 같이 여야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던 여러 개혁 현안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방 처리를 하지 말고 여야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예. 거기서 녹여서 좀 합의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해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장외로 나가고 있고요. 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는 여야가 그 대화의 채널을 돌려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예. 그다음에 조국 수석을 이제 물러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정리하려면 예. 일단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그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명백히 죄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러날 정도의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과도했구나 싶으면 또 물러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거취에 관련된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해줘야 그 결론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국 수석의 문제를 논의하자. 두 번째, 그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여야가 빨리 지금에 있는 논의 테이블을 가동을 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래야 정치가 다시 살아난다. 예.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자체 개혁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벌써 두 번째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네. 개혁안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개혁은 그것이 뭐 작게 시작하든 크게 결론을 내리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본질적인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눈에는 서지 않을지 몰라도 예.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국민들에게 하나씩 내용을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그 포토라인 사실 인권에 많이 영향을 줬던. 그래서 무죄 놔도 그다음에 다시 포토라인 세워서 무죄라는 걸 변호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과잉 수사 예.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래서 지금 밤샘 수사 없애고 또 포토라인 세우는 거 없애고 특수부 3군데만 남겨놓고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예.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표해 나가는 것이 저는 과거보다는 진전된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검찰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하게 검토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도 좀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86 세대 대표 의원님 아니시겠습니까? 대표로 뽑아준 적은 없는데. 네. 뭐 386 하면 떠오르시는 네, 네, 의원님 네. 중에 한 분 또 우상호 의원님이신데 네. 지금은 또 이런 386 세대 분들을 586 세대라고 또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586 세대가 과거에는 그 민주화 운동을 막 선도하고 해서 개혁의 주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혁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질타를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586 세대가 모두가 다 집권층도 아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타가 나오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정치권에 참여할 때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죠. 아, 저들이 민주화를 희생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 가면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기존의 정치권의 그 낡은 문법을 깨뜨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반성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예. 한편으로는 너무 저희 세대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일반화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냐면 이 이야기를 좀 최근에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재선 의원 시절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위에 3선, 4선, 5선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왜 재선 의원이 나한테 그만두라고 하지?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약간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예. 또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하라는 질타로 생각하고 이제 제가 원내대표 돼서 예. 우리 당의 분열도 좀 극복을 하고 탄핵도 성공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큰 화두 위에 국민의 요구 예.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이 질타에 겸허하게 반응하고 좀 더 우리 스스로가 판결 탈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건 의원님도 알고 계신 또 현실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586 세대들이 좀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은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하나는 지금 이제 기존의 정치가 갖고 있는 저 소모적인 그런 정쟁 양상을 조금 더 극복하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지금의 보수 정당의 주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 그런 인사들이 있죠. 예. 그 당에도. 그다음에 저희 당도 조금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진보 진영의 색채를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이 다음 차세대에 대한민국의 양대 진영의 대표적인 흐름이 예. 되도록 하고 여기가 대단히 선의의 경쟁,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정당이 인재를 키우는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 세대 스스로가 우리 후배 세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예.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역할도 저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과제가 저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생각합니다. 예. 국감이 끝나면 각 당 전부 다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사실 표심 중에서 30% 정도가 청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청년층들이 요즘은 정치 혐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 좀 변화된 정치 모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청년층의 불만은 단순히 청년 세대. 왜 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안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총체적인 불만인데요. 예. 정치권이 선거 때만 되면 청년 세대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한두 개씩, 세 개씩 발표하거나 혹은 무슨 이제 마담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렇게 슬쩍 영입해서
이렇게 인형처럼 앞장 세우거나 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불공정과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답하는 정책 공약과 새로운 시스템 개혁을 위한 그러한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철진한 옛날 청년 세대만을 위한 맞춤 공약, 무슨 뭐 임대주택을 지어줄게요, 일자리 조금 더 늘려줄게요, 이런 얘기보단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구조를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답하지 않는 한 청년 세대가 정치권에 대한 저 실망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에 대한 답을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 21대 총선 끝난 이후에 국회와 정치권은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울 정책은 적어도 다음 세대가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그러한 중요한 개혁 정책들을 갖고 나왔다.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총선 공약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주시고 청년층의 마음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많은 활동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 모습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